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요 주변에도 사실은 요 눈 밑에도 사실은요. 자, 물 주변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이거 다 눈썹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저 속눈썹 있어야 돼요. 이거. 예, 근데 요 편차가 심하면요. 공갈빵인 줄 알아요, 바로. 왜 속눈썹 위에만 붙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공갈이랑 또 공갈. 예. 그리고 요 똑같은 연못가에는 비슷한 수준의 뭐가 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랫눈썹 보면 공갈인 줄 대번에 알아요. 예. 공갈인 줄 다 아는데 예. 어쨌든 예뻐 보이려고 한쪽이라도 신경 쓴 거니까. 근데 이 부분도 예. 잘 이렇게 예. 그 되게 결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눈 밑에 이렇게 쭉 예, 붙어 있는 게 이게 와잠이죠, 와잠. 와잠에서 누에 한 마리가 이렇게 뻘통하게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이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눈 밑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 있더라도 웃으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요 라인까지. 예, 그게 뭐냐면 와잠이에요, 와잠. 와잠이 뭐냐면 누굴 와자에 그 누에 잠자. 그래서 누에가 이렇게 한 마리 딱 누워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냐면 소위 그 생식 능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식 능력. 그래서 이게 생식 능력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예요?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뭐냐면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웃지도 않는데도 눈을 붙이면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음양이 결접을 하면 뭐냐면 딱 새끼가 나올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음과 양이 서로 만나면 남녀가 마주친 것과 같아서 새끼가 나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와잠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와잠이 약하다. 와잠이 약하다 이러면 이게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인 어필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특히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좀 애교살이라고 그래요. 애교살. 들어보셨어요? 애교. 사랑의 교태를 부리는 살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그 부산일보 뭐냐면 그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요. 무슨 자죠? 번이에요, 번. 번식할 번자. 번잡스럽다, 번영하다. 번영하다. 그래서 밖으로 뭐냐면 자기 기운을 계속 뻗어서 나가는 거, 새끼를 쳐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신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체적인 어떤 행위, 뭐 수많은 어떤 그 육신적인 방향성이 사실은 번이라는 거, 번. 틈만 생기면 번식하려거든요. 틈만 생기면. 그래서 남자가 여인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식 확률이 높은 행위를 갖다 남자는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막 웬만한 여자는 전부 다 좋아라 해가지고 그죠?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그게 뭐냐?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막 어쨌든 자기는 막 씨를 퍼뜨려야 번식 확률이 커지잖아요. 근데 여인은 뭐예요? 누구 씨를 받든지 간에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뭐냐면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뭐냐면 케어해주고 장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거기에는 성실성, 경제력,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높은 사람을 상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의 입장이 다른 거죠, 서로. 남자는 간에 어쨌든 간에 막 그냥 다 번. 이 번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데 이 번의 어떤 조건, 번의 조건을 잘 자극하고 있느냐. 거기에 뭐냐면 이 와잠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상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무난하게 잘 생겼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요. 이런 효과가 생긴 거죠. 남녀 관계에서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여인이 그런 목장을 가지고 있다. 여인을 뭐 꼭 그렇게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과일에 비유를 했을 때 생긴 게 반듯하게 좋은데 맛이 버석한 사과 같은 느낌. 혹시 경험 있습니까? 과일 가게에 보면 막 그 반달반달하게 생겼는데 사과 그죠? 색깔도 좋고 막 때깔도 좋고 한데 한 입 물어보면 막 맛이 버석한 게라. 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상대방한테 남자한테 주는 어떤 효과나 뭐 이런 것이 그런 식의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뭐 한마디로 그냥 뭐 생긴 건 별 무난하게 잘 생겼는데 이상하게 짝이 없다 이거죠. 무엇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 다른 데는 다 약간씩 이틀어졌는데 요게 요 부위가 그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하게 남자가 빨리 간다니까요. 왜 번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떤 그 생식 능력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뭐 생식 능력에는 당연히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양한 능력인데 요 부분이 또 뭐예요? 눈을 갖다 꽉 닫게 해주는 작용도 해요. 이 부분이 꽉 힘있게 닫히게 해주는. 그래서 음양결접이 되는. 그렇게 우리 키스를 할 때 보통 눈 뜨고 해요, 눈 감고 해요. 왜 눈 감을까? 그러니까 눈을 이상하게 눈을 키스를 하게 되면 눈을 감는 이유가 뭐 이게 바로 음양결접이단 말이에요. 음양결접.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꽉 닫게 해주는 작용을 가진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평상시에 이렇게 너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형적으로 커버를 좀 해주면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상대방의 뭐 시선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작용을 탁 이렇게 해주니까 좀 신경 많이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냐면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아이고 공장 갔다 왔네 이래. 공장 갔다 그 정도면 좀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작부터 확 열려서 가느냐.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뭐냐면 미미했다가 뒤에 갈수록 강화되느냐. 이런 것들도 봐서 이제 자녀의 출산 어떤 시기, 그 다음에 남녀의 성별 이런 것들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우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 눈에서 와잠의 부분에서 이 좌측에 있는 와잠이 좀 더 발달한 모양이면 뭐예요? 아들이 많다, 딸이 많다. 남자 여우는 양에 속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강조되어 있으면 딸이 많다. 자, 그런데 그러면 딸 아들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를 뭐냐면 요걸 3등분해서 보통 이제 삼양삼음이라고 따로 표현하는데 요 부분이 처음부터 두툼하게 시작하고 있고 왼쪽 눈은 약간 약하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다 달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첫째 아이는 뭐다? 이게 좌측이니까 이렇게 보시죠. 좌측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이는 아들. 그죠? 이렇게 카운트를 해나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운세적으로 넘어갔을 때고 어쨌든 간에 뭐냐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뭐 어쨌든 막 빵빵하게 낳아 제낄 수 있는 무엇을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걸 어필시키기 때문에 요 주변의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는. 그래서 무슨 성형외과에서 애교살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늘 케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키스를 할 땐 다 이 부분이 올라와요. 이 부분이 눈을 감으면서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냥 단순한 눈 감아봐 이랬을 때 안 올라와요. 근데 애정 행각을 벌릴 때는 이게 올라온다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와잠이란 보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볼 거. 시작이 약간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끝자리 요게 이제 요게 뭐냐면 여기에 쩔쩔이 눈 그 주름이 있는 사람들 있다고요. 이것도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정품이에요, 불량 제품이에요. 불량. 약간 불량인데 완전히 불량은 아니고
그죠? 많이 불려요. 이 부분에서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살점 자체가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살점 자체가 이까지 이렇게 닫아주질 못해요. 이것도 결접이죠. 닫아주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슥 풀어져 버리는 거죠. 가다가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은 여기까지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뚝 풀어져 버려요. 뚝 풀어져 버리면서 여기 주름까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결접을 못했으니 애정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틀을 꽉 지킨다, 못 지키니까 이게 이제 애정적인데 주로 이 부분이 정신면이 육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육체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뭘 못한다, 결접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맞는 파트너가 잘 조성되지 않는다. 잘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나고 여기는 남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 둘 사이의 어떤 그 모양을 비교할 때,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뭐냐면 한 남자로서 뭐냐면 딱 픽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가정적인 안정이나 틀에 상당히 불안한 기운을 조성하게 되는데 다른 부위마저도 시원찮다면 가정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요 눈가주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속눈썹 라인에 내려와서 이렇게 결접이 되면서 생기는 이런 한두 주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뭐 눈가주름 있죠. 짜글짜글. 그죠? 이거 뭐냐면 없을수록 좋다.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건 기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아무튼 화장이라도 해라. 해서 커버를 해라.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은 뭐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고기가 쪄서 어미. 그죠? 어미가, 꼬리잖아요, 꼬리. 그래서 꼬리를 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꼬리를 친다. 그러니까 꼬리 친다는 게 뭐냐면, 하여튼, 이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치는 이런 선이 되는데, 이 꼬리가 뭐냐면 막 겨부를 이렇게 막 늘어진 거와 같은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꼬리를 너무 여러 군데도 치면 어때요? 꼬리가 여러 개 있는 그 여우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주름이 너무 여러 개나 있으면 구미호 짓을 자꾸 해버려서 이놈 저놈을 다 불러들이는, 그런데 결접은 잘 안 되는 이런 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한 관리를 여러분이 좀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원리적인 면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확장해 보면 돼요. 확장해 되는데 아무튼 결접이 시작점이든 마무리점이든 결접이 잘 되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건 바르게 있어야 되고, 그죠? 흰 건 해야 되고, 검은 건 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그 보조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제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좋은데 색이 안 좋다. 뭐 무슨 말입니까? 형태는 좋은데 색이 안 좋으면 원래 타고난 그릇 자체는 그런 기운을 잘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이제 이게 무당에도 이것도 사실은 또 요걸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가정궁 또는 뭐 자녀궁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가정과 자녀의 안부와 여부를 챙길 때에는 요 부위를 관찰해 보라 이거죠. 이 부분이 어디 보면 이 광골고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요 광골 요 뼈가 이렇게 느껴지죠. 요 뼈 부위 요 라인까지입니다. 뼈 있는 거로 요 라인까지가 눈의 어떤 모양을 갖추게 해주는
그 사실은 이제 요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큰 덩어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 덩어리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자식 또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가 뛰어노는 마당과 같은 효과가 있다 보면 됩니다. 이 부분 상태가 좋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뭐냐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는 말은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 아니다? 유지되고 있다. 그 비틀스 노래 보면 오브라디 오브라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브라디 오브라다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거기 보면 중간 가사에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고는 나오죠. 그래서 요 이 마당 같은 작용, 이 마당이 뭐냐면 더럽혀졌다. 이건 뭐냐면 그 집에 뭐냐면은 이게 우리 잔디를 깎지 않아서 막 복잡해졌다. 또는 막 더럽혀졌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 부위가 뭐냐면 적당히 발달하고 그다음에 좋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정이 잘 지탱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약간 붕긋한 것이 원래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막 다림질을 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다림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젊어 보이죠, 젊어 보여. 왜 젊어 보일까요?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이 소녀잖아요, 소녀. 그죠? 남자는 청년이고, 그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지. 그게, 그죠? 그러나 나이가 적당히 들은 사람이, 적어도 가정을 영위해야 될 사람이 그게 없으면 뭐예요? 스님이거나, 스님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있는 사람 또 뭐야? 알고 보니까 속가의 부인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이나 가정 자체를 영위 안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없죠. 이게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청년이지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른이란 말의 어원이 뭐예요? 어른이란 말의 어원. 우리 갑자기 고문 시간 또 하는데. 어른. 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죠. 얼다. 선화공주는 마똥이 뭐 얼어두고 이런 말 표현 나오죠. 그죠? 옛날 갑자기 국어 시간으로 가게. 자, 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녀가 정분을 서로 나누어 관계를 가지다. 그죠? 그래서 이성과 정분을 나누어서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의 명사형이 은자를 붙여서 어른이다. 어른. 그럼 그 반대말은 아해, 그죠? 아해. 우리 고어식으로 치면 아해 아닙니까? 해자, 옛날 뭐 교어식 표현은 아해지만, 어른 반대말은 그냥 이게 뭐냐? 아해는 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없어야 된다. 아해가 뭐냐면 밑에 요걸 누당이라 그래요. 명칭상으로 누당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숨겨놓은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장가도 안 간 놈이 이게 발달한 놈이 있다니까 가끔요. 그 뭐 젊은 날에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알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아이를 딴 여인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얼다와 또 가정 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주변 가족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요 부위의 색깔이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걸 보통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그죠? 다크서클이 결국 굉장히 건강 상태나 주변에 가까운 육친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부분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뭐냐면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도드라지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제일 키 포인트는 제가 일러드렸고 이게 뭐 책에 없는 키 포인트들 조금 챙기셨어요? 책이 없는. 그 다음에 뭐 책에 뭐 일반론들이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래서 눈이 그만큼 그 애정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키포인트 가지고 흑정이 큰 사람, 흑정이 작은 사람 이 기준 가지고 그냥 쇼핑 다니면서 보면 돼요. 아, 자는 흑정이 크네 작네. 그러면 관상은요, 뭐 한 1년 뒤면요 거의 도사돼 봅니다. 간단 명료하고. 자, 그 다음에 코라고 하는 것도 이 코는 뭐 주로 이제 우리 재백궁이라고 하죠. 재백궁이라서 주로 재화의 출입 그죠? 재화의 출입을 주로 관장하는 그런 걸 보는데 이 재화의 출입은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또 이성과의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재화의 출입 요소도 있지만 이성과의 어떤 관계성 요소를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는 곳이 뭐예요? 코죠, 그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갈 때 제일 앞에. 그래서 뭐냐면 눈은 좀 더 뒤에 있고 그죠? 코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용도가 시급하다. 또 발달되어 있다. 용도 발달되어 있다. 또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의 모양새가 보통 그 애정 행위 요소와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뭐 일반론적으로 뭐 어떤 좋은 코 모양의 어떤 형태를 뭐 다 기본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코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직성이 풀린다 할 때도 직자거든요. 직성이 안 풀린다잖아요. 직성. 너무 직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곧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발휘하지만 빠르다라고 하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뭐예요? 쭉쭉 뻗어 있고 그죠? 국도는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 늦게 간다, 빠르다. 그래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장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에 불이 붙을 때 뭐냐면 그죠? 팍 불이 붙어 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 직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요, 다 약간씩은 다 좌우로 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밖에서 보면 똑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는 나이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배에 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 나요. 그래서 이 지금 빠른 반면에 무엇을 만든다? 살성을 만든다. 살성. 끝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똑바로 생긴 물건을 보라니까 칼, 총, 그죠? 이런 것들 다 어떤 속성이 있어요. 살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빨리 접근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상대방을 막 찍어서 자기가 끌고 가는 이런 작용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코가 너무 반듯하게 생긴 것도 애정에는 뭐예요? 덕이다, 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자세히 보면 이제 좀 휘어진 모양.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면 삐딱하게 휘어진 모양. 이런 모양들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 평상시에도 삐딱한 모양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적인 면이 그냥 빠르지 못하고 쥐어야 될 거 빨리 쥐어야 되잖아요. 빠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살성은 부족하더라도 가는 길 자체가 삐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두드러진 정도로 이 틀어진 모양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40대 중반이나 후반에 어떤 큰 재물 실패나 또 사회적인 어떤 실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 코의 이 모양새에서 이 바르고 삐뚤하고를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르게 생기면 옛날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직비라고 그 자체로서 명칭을 붙여서 길을 가다가 맞아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은 휘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코 끝
끝부위에 이르렀어도 이제 애정행위에 관련된 그래서 돼지가 음식을 먹을 때 뭘 벌렁거려요? 코에서도 이제 전체 코에서도 콧구멍을 벌렁거린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콧구멍이라는 것이 주로 그 어떤 양적인 요소, 캐패시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이 크고 풍대하면 이렇게 돼지가 코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죠? 풍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도 뭐냐면 바로 벌어들일 때 확 벌어들이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게 들창을 너무 들려서 이렇게 노출된 모양이면 왜냐면 또 나갈 때도 확 나가고 이런 속성이 발생하죠. 애정관계도 마찬가지죠. 애정관계도 거꾸로 요새는 뭐 바늘 코드를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요래놨다 요래놨어. 이것도 뭐냐 두 가지 요소에서 실패.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일단 뭐냐면 밸런스가 안 맞다. 밸런스가 이렇게 해갖고 이래 갖고 막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뭐냐면 그런 모양 만들기 전보다 못함. 그 다음에 적당히 또 뭐냐면 이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요새 너무 줄여 놓는 모양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줄이는 모양이 몇 가지인데 실제로 뭐냐면 라인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 이 또 갑자기 또 수학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자, 똑같은 선으로 이게 선입니다. 선으로 서로 끝과 끝을 이었을 때 가장 큰 면적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무엇일까요? 1번 동그라미, 2번 삼각형, 2번 직사각형. 자, 똑같은 선의 길이로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면적이 제일 커요? 예? 그렇죠. 동그란 거죠. 그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어지간하면 풀어요. 자, 요걸 그대로 여기 원리해야 된다. 자, 적용해 봅시다. 그럼 똑같은 요 금갑 내부의 라인, 비공이죠. 비공. 코빗자의 구봉공자. 비공의 라인을 가지고 가장 면적을 크게 뭔가 빨아들이고 내뱉고 이걸 잘해야 된다. 그죠? 그 통로가 뭐냐면 커야 뭐냐면 어쨌든 캐패시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뭐냐면 라인이 어떻게 해요? 수술해가 어떻게 잡으면 이렇게 또 만들어 놨다니까. 코로 갔다가 자, 이 면적이 넓어요. 이 면적이 넓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라운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모양은 가급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요 코 끝으로 가 있죠, 그죠? 이 코가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콧대가 세다 이런 표현을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감정적으로 막 자기가 뭐 잘해 좋은 일에 칭찬받았을 때 코를 그러잖아요. 콧대를 세우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꾸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므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잘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애정이 오래 간다,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가죠. 대신에 뭔 잘해? 뾰족해지니까 파고 들어간다. 내 걸 파고 들어간다. 그렇게 그 파고 들어가는 인자를 더 강조하려면 이게 뾰족해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해도 좋은데 지나치게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잘 파고 들어가는 모양을 가고 있으니까 예뻐 보인다 이래 하지만 파고 들어오면 상대방과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라. 피곤하니까 결국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 모양 여러분 기준을 갖다가 삼으면서 몸을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그 화살코 모양, 그죠? 코끝이 이렇게 더 축 늘어진 모양이 있죠, 그죠? 그런 모양도 마찬가지죠. 이게 요거는 높이니까 자기와 남 이런 측면에서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요 부분
부분은 뭐냐면 이게 길잖아요. 저런 모양을 하면 끝까지 뭐냐면 자기가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발생함으로써 서로 그 조화도가 높은 파트너일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짝이 아프게 돼 있죠. 짝이 아프게 되는 딱 화살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못 가 이러면서 그죠. 화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 빠지게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어떤 요 준도라고 하는 요 코의 끝부분 부분이 찍어 누르는 듯한 모양도 좀 불리한 모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너무 깎여 나가면 또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콜로 바꿔가지고 망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잭슨 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잘생긴 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타이거 우즈보다 더 좋은 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막 엄청나게 풍대했죠. 이 부분도 풍대하게 이런 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